안녕하세요. 게라쇼의 푸틴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에 제출한 비자나 퍼밋, 그리고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는 완전하다고 자신하시는지요?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민국이 신청서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민 신청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캐나다 이민국의 심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ATIP과 GCMS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민 신청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각종 퍼밋 신청 후 거절된 분,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 제출 후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 각종 퍼밋은 이민 대행 업체에 맡겼으나 영주권, 시민권은 셀프로 진행해보고 싶은 분, 그리고 이미 셀프로 신청하신 분, 이주공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은 분,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퍼밋이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 한마디로 아직 시민권이 없는 분들은 모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캐나다 정보공개 청구 덕후이고요. 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분석을 수백 건 넘게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 케바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민 대행 업체에서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고객의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적절한 설명 없이 대수롭지 않게 케바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마치 케바케라는 단어가 이민 대행 업체에게는 고객의 클레임을 잠재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합니다. 이민 신청자들은 캐나다 이민법이나 규정,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신청서가 거절되어도 또는 지연되어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청서가 현재 어느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민국의 심사관이 나의 신청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나의 신청서에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ATIP과 GCM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오픈 정부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생산하고 보관하는 정보는 요청에 따라 공개됩니다. 다만 캐나다의 안보나 경제, 연방과 주관계, 그리고 국제 문제에 해로울 수 있는 정보나 문서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서의 프로세싱을 위해 만든 이민국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GCMS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가 이민국에 제출했던 신청서, 그리고 제출한 모든 서류와 이민국 오피서의 심사 내용 등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TIP은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의 약자로 캐나다 정부의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 이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는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왜 GCMS를 신청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민국 오피서가 내 케이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GCM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의 심사 진행 방향을 미리 짐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GCMS를 신청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거절된 이후에 왜 거절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거절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가 거절되었으면 무조건 GCMS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서가 거절된 이유에 대해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된 문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절된 사유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재신청의 성공 확률을 높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신청자 또는 이민 대행업체가 제출했던 서류 중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GCMS 신청이 이루어지면 이민국 내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자의 파일을 열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유 없는 지연이 있을 경우 GCMS 신청만으로도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정보공개 청구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홀 때, 워킹홀리데이 때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과 LMIA 워크퍼밋 신청 시에 제출한 이력서가 달라서 워크퍼밋을 거절한다는 이민국 오피서의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워킹홀리데이 때 제출한 이력서와 LMI 워크퍼밋 신청 시에 제출한 경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민국 오피서의 노트가 있고 다른 이민국 오피스로 보내서 리뷰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는 거절된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거절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최종적으로는 승인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 퍼밋 거절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Early Child Education 코업으로 입학하려는 신청서에 대해서 심사를 펜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터디 퍼밋 신청 시에 스터디 플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펜딩된 시점이 2018년 8월인데 2019년 11월 거절 결정을 받은 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사가 펜딩된 시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면, 즉 2018년 8월 이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면 심사 지연의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안을 마련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범죄 경력이 있어서 워크퍼밋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워크퍼밋을 심사하는 이민국 오피서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으로 인해서 명예회복 신청이 있었고 그 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영주권 프로그램의 신청서입니다. 스폰서의 자격은 확인을 했으나 스폰을 받는 사람의 범죄 경력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이민국 오피서의 메모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 경력에 대한 소명 레터를 통해서 거절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CMS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구독을 부탁해? 저 유튜브 채널을 작게 하는데 캐나다 정부 ATIP 포털로 접속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ATIP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주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 요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GCMS 노트를 받기 위한 요청이므로 IRCC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해 주시고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이민국 계정에서 확인하라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동의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자를 설명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Decline to Identify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기록은 이메일로 받겠다고 선택하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Privacy Act이고 다른 하나는 Access to Information Act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Privacy Act는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이고 이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Access to Information Act에는 정부 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 수수료는 5불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신청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5를 내고 Access to Information Act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유형의 기록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선택하고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확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 스테레스 업데이트를 선택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GCMS 노트를 받아보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포팅 다큐멘트를 선택하시면 이민국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서류 등의 카피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넘버, UCI 넘버 등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은 신청서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개인 서명과 서명일을 포함한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즉,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통해서 새 창을 열고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작성하고 스캔한 후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5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PDF 파일로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민국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국이 ATIP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받으면 IRCC 이민국 내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합니다. 이때 이유 없이 지연되는 퍼밋, 영주권, 각종 신청서에 대한 리뷰가 다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청서의 심사 진행을 앞당기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퍼밋이나 영주권 등 신청자 입장에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보공개 청구가 심사의 지연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심사의 지연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보공개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민국의 ATIP 담당 부서에서 검토 및 검열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검열이 모두 끝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모든 통보를 완료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일, 40일이 소요되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캐나다 정부의 퍼밋이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등 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의 신청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에는 프라이버시 액트, 이건 무료이고요. 액세스 투 인포메이션 액트, 이것은 5불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료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유료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비공개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누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가? 각종 퍼밋 신청 후 거절된 분,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 후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분, 각종 퍼밋은 이민 대행 업체에 맡겼었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셀프로 진행해보고 싶은 분이나 이미 셀프로 신청하신 분, 이주공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은 분,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퍼밋이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분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기까지는 최소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캐나다 정보공개 청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신청은 이민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 없이 개인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신청서에 대한 현재 상태와 문제점 등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민국 내부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캐라쇼의 푸틴이었습니다. Good day and good luck.